가슴 두근거림, 스트레스일까 병일까? 여러분의 심장은 지금 어떤 박자로 뛰고 있나요? 오늘은 우리 몸 안에서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뛰는 소중한 엔진, 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평소에는 의식하지 못할 만큼 규칙적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제 리듬을 잃고 엇박자를 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정맥이라고 부릅니다. 부정맥은 쉽게 말해 심장의 전기 신호, 체계에 이상이 생겨 맥박이 불규칙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양상은 사람마다 참 다양하죠. 가슴 두근거림, 호흡 곤란, 흉통처럼 분당 100회 이상 미친 듯이 질주하는 빈맥 증상, 어지러움, 쉽게 피로함, 실신 60회 미만으로 느릿느릿 뛰는 서맥 증상, 그리고 가슴 답답함, 덜컹거리는 느낌으로 불규칙하게 떨리는 심방세동 증상이 대표적입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아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아요. 맥박이 한두 번 건너뛰는 느낌이다. 이와 같은 두근거림은 심장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일종의 경고등일지도 모릅니다. 왜 심장의 리듬이 깨지는 걸까요? 심장은 참 예민한 기관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진한 커피 한 잔의 카페인, 피로를 풀기 위해 마신 술 한 잔, 그리고 일상에서 마주하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은 심장의 전기 회로를 교란하는 주범이 됩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노화나 고혈압, 당뇨 혹은 심장 자체의 질환이 원인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몸의 균형이 깨질 때 심장도 함께 흔들린다는 사실입니다. 갑작스러운 두근거림, 당황하지 마세요. 만약 지금 갑자기 가슴이 요동치기 시작했다면 먼저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즉시 모든 활동을 멈추고 편안하게 몸을 기대어 앉거나 누우세요. 넥타이나 벨트는 과감히 풀어 숨통을 틔워주어야 합니다. 둘째, 간단한 응급처치를 해보세요. 코를 막고 입을 다문 채 화장실에서 힘을 주듯 배에 강한 압력을 주는 겁니다. 이 동작은 우리 몸이 미주신경을 자극해 미친 듯이 뛰던 심박수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얼굴에 닿는 차가운 자극은 심장의 과열을 식혀주는 스위치 역할을 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증상이 가라앉으면 당시 맥박이 어땠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꼭 기록해두세요. 그 기록이 의사진료 시 큰 도움이 됩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위험 신호하지만 이런 대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 병원으로 가야 하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만약 두근거림과 함께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거나 눈앞이 하얘지며 쓰러질 것 같은 어지러움, 혹은 숨을 쉬기 힘든 호흡, 곤란이 온다면 지체하지 말고 응급실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심장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요청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 속 예방과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한 리듬을 찾아서 부정맥은 두려운 대상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술과 담배를 멀리하고 적당한 유산소 운동으로 심장 근육을 단단하게 다지며 무엇보다 마음의 평온을 찾는 것, 그것이 부정맥이라는 불협화음을 다시 아름다운 교향곡으로 바꾸는 시작점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뛰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심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줄 차례입니다. 규칙적인 리듬 속에 깃든 건강한 삶, 그 소중한 박자를 잃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몸이 보내는 가장 절박한 구조 신호인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근경색은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혀 근육이 괴사하는 질환입니다. 시간이 곧 생명이라는 말처럼 증상을 얼마나 빨리 알아차리고 병원에 도착하느냐가 생사를 결정짓습니다. 다음의 전조 증상들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전형적인 징후는 가슴 통증, 흉통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가슴 정중앙이나 약간 왼쪽에 느껴지는 강한 압박감입니다. 통증의 양상은 단순히 따끔거린다기보다는 가슴을 짓누르는 듯하다, 쥐어짜는 것 같다, 커다란 돌덩이가 가슴 위에 올라와 있는 것 같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의 지속 시간은 보통 30분 이상 지속되며 휴식을 취해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이점은 운동을 하거나 계단을 오를 때 심해졌다가 멈추면 완화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지만 심근경색 단계에 이르면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둘째, 방사통 통증의 확산. 심장의 통증은 신경 경로를 공유하는 다른 부위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사통이라고 합니다. 왼쪽 팔과 어깨 통증, 가슴 통증과 함께 왼쪽 팔 안쪽이나 어깨로 통증이 뻗어나갑니다. 목과 턱 통증, 갑자기 턱이나 잇몸이 아프거나 목이 죄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치과적인 문제가 없는데도 턱이 아프다면 심장 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등과 날개뼈 사이 통증 등 뒤쪽으로 뻗치는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전형적 증상 소화기 및 호흡기 징후. 고령자, 여성, 당뇨병 환자의 경우 가슴 통증 없이 다음과 같은 증상만 나타나기도 하여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체한 듯한 느낌, 명치 끝이 답답하거나 심한 소화불량, 구역질 구토이 나타납니다. 단순히 체했나 보다 하고 소화제를 먹으며 시간을 지체하는 경우가 가장 위험합니다. 호흡 곤란, 가슴 답답함과 함께 숨이 가쁘고 찬바람을 들이마시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식은땀과 안색 변화,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몸이 젖을 정도의 차가운 식은땀이 흐릅니다. 이는 심박 출량이 급격히 떨어질 때 나타나는 매우 위중한 신호입니다. 즉각적인 대처 방법. 만약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면
다음과 같이 행동하십시오. 즉시 119에 연락하십시오. 직접 운전해서 병원에 가는 것은 실신 등의 위험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구급차 내에서 응급처치를 받는 것이 생존율을 높입니다.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휴식하십시오. 심장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상체를 약간 높인 자세로 편하게 앉거나 눕는 것이 좋습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이 있다면 혀 밑에 넣으십시오. 이미 협심증 처방을 받은 환자라면 비상약을 복용하십시오. 단, 혈압이 낮을 때는 주의가 필요하므로 가급적 의료진의 지시를 따릅니다. 전문의의 조언, 심근경색은 골든타임 2시간. 이 승부처입니다. 설마 내가 라는 생각이나 좀 있으면 괜찮아지겠지라는 낙관이 가장 위험합니다. 애매한 통증이라도 평소와 다르다면 주저하지 말고 응급실을 찾으십시오. 검사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면 다행인 것이지 결코 헛걸음이 아닙니다. 가슴 두근거림, 스트레스일까 병일까? 여러분의 심장은 지금 어떤 박자로 뛰고 있나요? 오늘은 우리 몸 안에서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뛰는 소중한 엔진, 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평소에는 의식하지 못할 만큼 규칙적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제 리듬을 잃고 엇박자를 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정맥이라고 부릅니다. 부정맥은 쉽게 말해 심장의 전기신호, 체계에 이상이 생겨 맥박이 불규칙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양상은 사람마다 참 다양하죠. 가슴 두근거림, 호흡 곤란, 흉통처럼 분당 100회 이상 미친 듯이 질주하는 빈맥 증상, 어지러움, 쉽게 피로함, 실신 60회 미만으로 느릿느릿 뛰는 서맥 증상, 그리고 가슴 답답함, 덜컹거리는 느낌으로 불규칙하게 떨리는 심방세동 증상이 대표적입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아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아요. 맥박이 한두 번 건너뛰는 느낌이다. 이와 같은 두근거림은 심장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일종의 경고등일지도 모릅니다. 왜 심장의 리듬이 깨지는 걸까요? 심장은 참 예민한 기관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진한 커피 한 잔의 카페인, 피로를 풀기 위해 마신 술 한 잔, 그리고 일상에서 마주하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은 심장의 전기 회로를 교란하는 주범이 됩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노화나 고혈압, 당뇨 혹은 심장 자체의 질환이 원인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몸의 균형이 깨질 때 심장도 함께 흔들린다는 사실입니다. 갑작스러운 두근거림, 당황하지 마세요. 만약 지금 갑자기 가슴이 요동치기 시작했다면 먼저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즉시 모든 활동을 멈추고 편안하게 몸을 기대어 앉거나 누우세요. 넥타이나 벨트는 과감히 풀어 숨통을 틔워주어야 합니다. 둘째, 간단한 응급처치를 해보세요. 코를 막고 입을 다문 채 화장실에서 힘을 주듯 배에 강한 압력을 주는 겁니다. 이 동작은 우리 몸이 미주신경을 자극해 미친 듯이 뛰던 심박수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얼굴에 닿는 차가운 자극은 심장의 과열을 식혀주는 스위치 역할을 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증상이 가라앉으면 당시 맥박이 어땠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꼭 기록해두세요. 그 기록이 의사진료 시 큰 도움이 됩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위험 신호하지만 이런 대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 병원으로 가야 하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만약 두근거림과 함께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거나 눈앞이 하얘지며 쓰러질 것 같은 어지러움, 혹은 숨을 쉬기 힘든 호흡, 곤란이 온다면 지체하지 말고 응급실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심장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요청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 속 예방과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한 리듬을 찾아서 부정맥은 두려운 대상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술과 담배를 멀리하고 적당한 유산소 운동으로 심장 근육을 단단하게 다지며 무엇보다 마음의 평온을 찾는 것, 그것이 부정맥이라는 불협화음을 다시 아름다운 교양곡으로 바꾸는 시작점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뛰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심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줄 차례입니다. 규칙적인 리듬 속에 깃든 건강한 삶, 그 소중한 박자를 잃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몸이 보내는 가장 절박한 구조 신호인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근경색은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혀 근육이 괴사하는 질환입니다. 시간이 곧 생명이라는 말처럼 증상을 얼마나 빨리 알아차리고 병원에 도착하느냐가 생사를 결정짓습니다. 다음의 전조 증상들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전형적인 징후는 가슴 통증, 흉통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가슴 정중앙이나 약간 왼쪽에 느껴지는 강한 압박감입니다. 통증의 양상은 단순히 따끔거린다기보다는 가슴을 짓누르는 듯하다, 쥐어짜는 것 같다, 커다란 돌덩이가 가슴 위에 올라와 있는 것 같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의 지속 시간은 보통 30분 이상 지속되며 휴식을 취해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이점은 운동을 하거나 계단을 오를 때 심해졌다가 멈추면 완화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지만 심근경색 단계에 이르면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둘째, 방사통 통증의 확산. 심장의 통증은 신경 경로를 공유하는 다른 부위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사통이라고 합니다. 왼쪽 팔과 어깨 통증, 가슴 통증과 함께
왼쪽 팔 안쪽이나 어깨로 통증이 뻗어나갑니다. 목과 턱 통증, 갑자기 턱이나 잇몸이 아프거나 목이 죄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치과적인 문제가 없는데도 턱이 아프다면 심장 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등과 날개뼈 사이 통증 등 뒤쪽으로 뻗치는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전형적 증상 소화기 및 호흡기 징후. 고령자, 여성, 당뇨병 환자의 경우 가슴 통증 없이 다음과 같은 증상만 나타나기도 하여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체한 듯한 느낌, 명치 끝이 답답하거나 심한 소화불량, 구역질 구토이 나타납니다. 단순히 체했나 보다 하고 소화제를 먹으며 시간을 지체하는 경우가 가장 위험합니다. 호흡 곤란, 가슴 답답함과 함께 숨이 가쁘고 찬바람을 들이마시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식은땀과 안색 변화,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몸이 젖을 정도의 차가운 식은땀이 흐릅니다. 이는 심박 출량이 급격히 떨어질 때 나타나는 매우 위중한 신호입니다. 즉각적인 대처 방법. 만약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면 다음과 같이 행동하십시오. 즉시 119에 연락하십시오. 직접 운전해서 병원에 가는 것은 실신 등의 위험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구급차 내에서 응급처치를 받는 것이 생존율을 높입니다.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휴식하십시오. 심장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상체를 약간 높인 자세로 편하게 앉거나 눕는 것이 좋습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이 있다면 혀 밑에 넣으십시오. 이미 협심증 처방을 받은 환자라면 비상약을 복용하십시오. 단, 혈압이 낮을 때는 주의가 필요하므로 가급적 의료진의 지시를 따릅니다. 전문의의 조언. 심근경색은 골든타임 2시간. 이 승부처입니다. 설마 내가 라는 생각이나 좀 있으면 괜찮아지겠지라는 낙관이 가장 위험합니다. 애매한 통증이라도 평소와 다르다면 주저하지 말고 응급실을 찾으십시오. 검사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면 다행인 것이지 결코 헛걸음이 아닙니다.